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만큼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긴 한데 이 시점에 민주당 밖에서 바라본 민주당은 어떤 모습인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직 무소속이시죠? 예, 잘 지냈죠. 예. 무소속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영어로 무소속을 인디펜던트라고 그러거든요. 오, 예. 그래서 뭐 무소속이 지금 한 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국회에 아마 꽤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역사에서 무소속이 한 명인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물론 야. 우원식 의장님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예, 예. 여기는 이제 이제 강제적 무소속이고 예. 의무적 무소속이고. 예. 근데 제가 당에 민주당이라는 큰 당에 소속도 있다가 예. 무소속으로 있으니까 뭐 또 같이 뭘 해야 되는 뭐 이런 점에서는 좀 뭐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예. 조금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못 보던 거 큰 정당에 있을 때 못 보던 것들 새로운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 뭐 제가 뭐 계속 무소속으로 정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이 기회가 우리 정치를 보는 또 국회를 보는 그런 예. 새로운 시각을 한번 경험하게 해준다. 뭐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에 의원님이 아마 총선 때 제가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혹시 민주당 컴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 그거는 뭐 지금은 단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다시 민주당 컴백하실 계획이 지금도 없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원래는 대통령 선거나 예. 큰 선거를 앞두면 또 예.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장이 섰으니까. 예. 뭐 장이 섰다기보다는 정치인이 예, 또 예. 책임 있는 정치를 역할을 하려면 해야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지금 무슨 이게 뭐 탄핵이 진행되는 중이니까 어허. 제가 지난번 총선 때 예. 선거 때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입당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예. 제가 지금 당을 달리해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예. 선거 끝나고 어디 입당하겠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같이 힘을 합치겠다. 예. 그런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또 여기에 대한 탄핵 예. 또 심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힘을 합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기 대선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결정하거나 예. 얘기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지내보니까 열린 상상력이 생긴다. 그럼 뭐 열린 상상력으로 과거의 친정인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뭐 아직 탄핵 심판 결론이 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기 대선이 열린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전혀 없던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생긴 건 맞는 거잖아요. 탄핵이 진행이 중이니까. 네. 그거 전제를 놓고 보시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야권의 유력 주자입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좀 부족합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예. 뭔가 부족하다 예.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런 거죠.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의 탄핵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사실상 국민들 민심에서는 탄핵된 상태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대안으로 예. 믿음직한 대안으로 딱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고 있느냐. 예. 이 점에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예. 뭐가 좀 안 모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계엄이나 아니면 뭐 내란 척결이나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 예. 뭐 탄핵을 완성시키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계엄 불법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뭐 어떤 심판 그리고 탄핵 이거는 사실 이제 사법부에 넘겨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심에서는 어느 정도 큰 물줄기가 형성이 돼서 이제 사법심판대에 올라가 있어서 예. 이건 사법부가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거나 예. 또 사법부에서 내란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는 이미 이제 그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대선 승리 이렇게 또 가요. 근데 전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우리 예. 민주당이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3번 정권 예, 교체를 예. 했습니다. 예. 사실은 정권 교체를 하고 대선 승리를 해서 예. 민주당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허. 국민들이 보기에 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하고 대선 승리가 되면 예. 대한민국 바뀌냐 대한민국 좋아지냐 예. 이 점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한 신뢰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 예.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고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예. 탄핵을 통한 정권 교체가 한번 있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될 때. 그럼 그때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던 시각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을 바라본 시각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다르죠. 그때가 훨씬 나았다. 나았다기보다는 예, 그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다. 지금보다 이런 얘기인가요?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예. 하나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는 거의 10여 년에 걸친 예. 이제 국정농단에 그 준하는 그런 실정들이 이제 쌓여져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감대 예.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돼 있던 상태고 지금이 대한 세력을 안 본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때 한번 해봤잖아요. 예. 해봤는데 탄핵을 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데 예. 넘어갔더니 또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가 있긴 했지만 이 적폐청산이 너무 연장되고 또 너무 확대되면서 예. 또 여기에 또 조국 사태 또 윤석열 검찰의 어떤 반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 혼란이 이어지면서 예. 결국은 탄핵 이후에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전진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2017년의 경험 예. 과연 탄핵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한 뭔가 변화된 예. 그런 대안 혹은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현재 민주당에 있어야 국민들이 그래 이번에는 예. 좀 다르게 가겠구나. 좀 이번에는 한 발 더 전진하겠구나. 예. 이런 신뢰를 갖는데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정권 교체하고 대선 승리하자 어허. 필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얘기지만 예. 그냥 전체적인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 뭐 스윙 예를 보터. 들어서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분들 한 뭐 확고한 분들 20-30% 빼고 예.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되면 예.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될 거냐. 내 어떤 삶은 정치를 할 나아지느냐, 거냐. 이런 거. 예.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돼요. 예. 저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가 이번에도 서울에 가보니까 예. 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경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정말로 대기업이건 소상공인이건 중소기업 다 어렵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을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명절 때마다 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비슷해요. 하죠. 좀 심하긴 하죠 지금이. 예. 그런데 조금 이번에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얘기가 뭐요? 대한민국 예. 너무 지금 갈라져 있다. 이 분열. 불신과 분열이 예. 너무 심각하다. 걱정이다. 예. 이대로 가서 경제 민생이라는 것도 이 역량이 통합되고 에너지가 결집됐을 때 우리 IMF 극복처럼 예. 가능한 거지. 예. 야 이렇게 가서야 지금 나라가 진짜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우려가 큽니다. 요 얘기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재명은 안 된다. 어허. 또는 이재명밖에 누가 있냐. 예. 그 이재명에 대한 논쟁. 예. 이 국민 분열에 대한 논쟁,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논쟁,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정치 국면의 예. 제일 핵심적인 주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예. 또는 우리가 이 정치 상황을 볼 때 핵심적인 주제는 과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뭐라 그랬어요? 공정, 예. 뭐 상식, 통합 이런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예.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뭐 3년도 채 안 됐는데 대한민국이 더 갈라졌어요. 윤석열 정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시킬 과연 거냐? 이재명 정치는 예. 통합할 수 있느냐? 예. 이재명 정치가 대한민국 통합할 수 있느냐? 예.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고 예. 확신이 없으니까 예. 지금 민주당으로 다 안 모이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실용주의를 한다든가 예, 예. 뭐 우클릭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대선 선거에서 한 2, 3% 지지율을 뭐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는 의미가 있는데 큰 틀의 통합이 지금 이 대국을 만들어 큰 물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과연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정치로 국민 통합 가능하냐. 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 통합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보다 일단 민주당 내 통합도 이 먼저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가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당 떠난 분들 중에 한 분이 제 앞에 계십니다.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했던 사과를 받을 대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김종민 의원에게 사과하고 민주당을 끌어들이고 민주당의 지지 세력 김경수 전 지사가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지 세력을 완전하게 통합시켜서 보관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요 그것도 이제 약간 선거나 예. 어떤 전투민주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을 통합하는 거 물론 뭐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얘기할 때 옛날에 섭섭한 게 있었다. 뭐 또는 뭐 옛날에 뭐 서로 간에 뭐 이런 걸 뭐 이견이라든가 이런 걸 풀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옛날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건 민주당에 중요한 게 어떤 아니다? 사단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개로 갈라져서 한번 보세요. 예. 지금까지 적어도 민주공화국 30년 동안 예. 적어도 맨날 정치적으로 서로 분열돼 있거나 충돌을 해도 예.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는 다 승복을 했어요.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그렇죠. 또 하나는 재판. 사법에 대해서는 예. 승복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두 가지도 승복을 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과 또 우리 정치인은 예.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당내에서 예. 만약 당내에서 뭐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한다면 예. 꼭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1위는 이재명 대표, 특히 야권에서는 압도적 1위. 그럼 그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 뭘 해야 됩니까? 통합시키려면 국민 통합시키려면 저는 이제 180석, 190석 야당이잖아요. 집권 야당이에요. 예.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 계엄을 해제시키는 야당이 아니에요. 집권 야당이다. 예, 이미 계엄이 해제가 됐고 예.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예. 저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만약 여기서 어떤 무슨 뭐 특별한 정치적 변동이라고 국민들이 또 나설 겁니다. 예.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이거에 매달릴 게 올인할 게 아니라 예. 이걸 넘어서서 예. 정말 이 대한민국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말로 대한민국 하나를 통합시킬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행보들을 민주당이 하나씩 보여주고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한 30, 40%의 중도층 민심이 의지할 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예. 이 민주당의 어떤 정치 행보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예. 저는 방향은 예.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인식을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실천 과정이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통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첫 수석 연휴 때 돌아다니셨을 때 주민들의 통합 얘기하고 이재명은 된다, 이재명 안 된다. 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시던데 아직 선거 결과가 어떻게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까지는 안 나오고 2심 선고는 나올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당선 무효형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래도 그 상태에서 대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안 나가고 민주당에 다른 후보 올려야 됩니까? 저는 예전부터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그래. 그럼 뭐예요? 민심 리스크라고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법의 절차는 예. 절차대로 가는데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한테 예. 20억을 받았어요. 예. 그 20억을 받았는데도 예. 대통령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심이- 그게 20억 받은 게 잘해서 대통령 된 겁니까? 어. 20억을 받았더라도 예. 그 흠보다 예. 더 큰 가치가 있으면 대통령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문제가 예. 자 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또 뭐 예. 위증교사에서 예, 유죄가 예. 나왔어요. 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리스크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게 지금 재판을 다투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면 예. 어렵죠 사실은. 예. 그러나 예. 적어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예. 또는 국가를 경영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시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어려운 문제 예. 윤석열도 못 푼 문제 예. 다른 사람은 못 풀 문제를 이재명은 풀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은 예. 가는 거고 이걸 못 보여주면 예. 그냥 민주당 대표라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받는다고 그래서 예. 갈 수 있습니까? 자, 30초 남았어요. 그런 가치가 지금 이재명 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는 사실이고 아. 정말 대한민국 이 갈라진 대한민국을 예. 통합시킬 수 있는지 예. 이 점에 대한 질문에 이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이게 전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